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4일 을미어 여섯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민효증의 외직보임이 부적합함을 아래는 우령군 유자광의 상성. 전하께서 간은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하시며 정직한 신하의 절개를 장려하시므로 이 때문에 무릇 대간의 임무를 맡은 자가 그 직분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음이 없고 말을 하면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보고 듣기로도 근래 직간하기를 좋아하여 의비함이 없는 자로서 안백명, 민효정, 이거, 황계옥 같은 이들이 더욱 뛰어났던 것이니 단지 신이 보고 들은 바만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도 이와 같을 것이며 전하께서도 또한 아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백명은 일찍 죽었으니 살림에서 지금까지 아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필을 특별히 휘두르시어 민효정을 성천부사로 내보내셨으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성천 사람들이 홍정로의 해이한 정사를 만나고 아전배들의 간활한 직거래에 고통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민효증을 보내어 그 백성들을 소생시키고자 하셨던 것이라. 전하께서 백성들이 살도리를 잃은 것을 근심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보호하고자 하는 성덕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민효증과 같은 사람은 마땅히 대간에 두어 금날에 출입하며 복을 섭유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천 한고을은 제주가 중간인 사람을 잘 가려서 보내면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며 백성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천은 비록 도호구라고는 하나 대개 평안도 한도는 백성들이 적고 사송이 번거롭지 않으니 반드시 민효정과 같은 사람을 보낸 후에야 그 백성들이 소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듣건대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위해 죽는 신하는 마땅히 범안하면서 거리낌 없이 간하는 사람 가운데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남 왕이 모반할 때 한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하나하나 세워보며 오직 급암만이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그릇된 것으로 미혹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공손 홍은과 같은 사람은 발이 할 뿐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시 급암은 우뚝 솟아나 하나라 조정에서의 경중이 이와 같았기에 지금도 사람들이 높이 사모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고금에 있어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위하여 죽는 신하를 어찌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범안하며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얻는 것일 것인데 민효정은 또한 범안하며 간증하는 자라 할 만하니 언젠가 절개를 지키고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을 또한 혹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이 이와 같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그거 살피시어 재단하소서. 대간에는 모름지기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대간에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홍종로와 같은 자들이 성천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강이 해이해지고 조정도 조정이 아닐 것이니 조정을 중히 여기지 않고 군연에 미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엎드려 발근대 전하께서는 구거 살피셔 재단하소서. 신의 집에서 일찍이 쥐가 설치는 것을 근심하여 고양이를 몇 마리 구해다가 길렀는데 고양이의 성질이 유약하여 쥐 잡는 데는 뜻이 없었으므로 쥐들이 대낮에도 설치되며 겁을 내고 끓이는 바가 없어 곳간에는 멀쩡한 그릇이 없고 집안에는 성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의 고양이를 쥐를 잘 잡는다는 것을 듣고 후한 값을 주고 데려다 길렀더니 길은 그날부터 쥐들이 모두 구멍 속으로 숨고는 감히 함부로 다니질 못하였습니다. 비록 고양이를 기르는 집안에는 쥐가 함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고양이를 기르지 않으면 쥐가 혹 함부로 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그거 살피시어 재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민효증이 끄리낌 없이 말하는 것이 싫어하여 외직에 보임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없이 말하는 선비가 어찌 민효정 혼자만이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다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경의 일이 그런 것이라면 경이 마땅히 그 책임을 받아야 할 것이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가? 경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유자강이 아뢰기란
정사를 내린 다음 날 하리가 정목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보여주었는데 민효중이 성천부사가 제수되어 있기에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언젠가 민효중과 더불어 같이 경연을 모으셨는데 두 번째 이르러서 사람됨이 대간에 적합하였으니 고사에서 구하고 지금 사람을 참고해 보아도 대간은 이와 같으면 족할 것이다. 그런데 전하께서 성천이 잔폐함을 연미하시어 소복시키고자 하시고 또 홍문관과 대간을 수령으로 의망하라는 명이 때때로 간혹 있기도 하였으니 민효정 또한 반드시 이 때문에 이 직임에 제수된 것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직하여 송령을 보고 민효정이 어찌하여 성천부사에 주수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송령이 어서로 내린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 또한 전에 생각한 바를 송령에게 말하고 대간이 아뢰지 않은 것을 애색하게 여겨 곧 신의 마음을 글로서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그 직언하는 것을 싫어하시어 이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신이 실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신이 만약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어찌 바른 대로 아뢰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말하고자 하는 뜻이 모두 갖추어졌다. 전에 정석견이 다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그 어짐을 보고 발탁하여 승지로 삼았다. 그런데 지금 성천이 피폐하다는 것을 들었다.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하겠기에 이와 같이 제수함이 있었던 것이다. 경은 대간도 아니면서 이와 같이 말하니 인군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정사시에는 반드시 재상들을 두루 물어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인가? 하자 유자강이 아뢰기를 상교가 매우 마땅합니다. 신은 미처 여기까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민효정이 언사가 계절한 것이었기에 그 떠나는 것을 아깝게 여겨 곧장 신의 뜻을 주달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남왕은 유한을 말한다. 유한은 한고조 유방의 말자 유장의 장남으로 빈객과 방사를 처치하였으며 신선수를 좋아하는데 당시 무제가 예문을 좋아하여 몹시 아끼며 교정을 내려주고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그 뒤에 모반을 꾀하였으므로 무제가 종정에게 부주를 주어 다스리게 하였는데 도착하기 전에 목을 베어 자살하였다. 급암은 한대의 간신이다. 경제 때의 태자 세마가 되고 무제 때의 동해의 태수를 거쳐 구경의 바늘에 올랐다. 성정이 심히 엄격하여 직관을 잘하여 무제로부터 옛날의 사직의 신하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 공손홍은 한대의 재상이다. 무제 때 60세에 처음으로 박사가 되었는데 법률, 행정에 밝고 그 운용에 있어 유교적 방책을 썼으며 성품이 겸허하였기 때문에 무제의 신임을 얻어 누진하여 제스리 성상에 이르렀으며 평진 후에 봉후되었다. 성조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14일 언녀 7번째 기사 집이 성세명이와 사례기를 신이 경술련에 지비에 제수되었을 때 정문영이 이주 판서가 되자 그 아들 정숙지가 벼슬을 받았는데 홍문관에서 상사하기를 대간이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또 지비에 제수되었는데 대간이 또 전의 과실을 말하여 곧 채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경술련에 병중에 있었으므로 출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에 있었기 때문에 발명할 수가 없었으므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데 대간이 신을 논박한다고 하니 신은 진실로 무사하여 대간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편안히 직무에 나아가겠습니까? 청근대 비엄하게 하소사니 전개하기를 대간은 한문과 같으니 만약 논박한다면 형세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들어준다 하였다. 무사는 불초하다는 뜻으로 자기를 겸칭하는 것이다. 선조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4일 을묘 8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에 대방부인 송씨에게 쌀 4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선조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15일 병진 첫번째 기사 올량합중추 아가 등 7명이 내주하다. 성조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5일 병진 두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어제 민효증을
외직에 보임함은 마땅하지 않다는 일을 무령군과 대간이 말하기에 내가 묻기를 내가 그 언사를 싫어하여 외직에 보임시켰다고 생각하느냐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언사 때문에 외직에 보임시켰다고 한다면 대간이 된 자를 모두 외직에 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또 가령 민의요정을 언사 때문에 보임시켰다고 하더라도 어찌 언사를 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지난번에 평안도 감사 이치기의 치계로 인하여 듣건대 성천에 온갖 일들이 해이해져 있다고 하기에 사람을 가려보내고자 하여 이에 민의요정에게 작업을 더하여 보냈던 것이니 이 또한 총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오로지 외익에 보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경관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령군은 대간도 아니며 정부도 아닌데 어찌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바른 대로 주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일찍이 이 사중이 단계를 전종한 시를 보건대 항상 단계와 같이 홀로 서서 끄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을 얻고 쓰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언사로 외직에 보임했겠는가? 그리고 사람을 쓸 때 어찌 누구는 경관에 적합하고 누구는 외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대간이 이름을 지적하면서 누구는 경관에 적합하고 누구는 외직에 적합하다고 하여 한결같이 대간의 말을 따라서 쓴다면 권한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적은 이 세인이와 쌀에기를 대저일이 사전에 있어 사유를 입은 경우는 단지 보통의 주의 일대입니다. 그러나 일이 탐의에 관계된 것이라면 한결같이 모두 정주에 하는 것이니 이것은 국가의 상절입니다. 신이 정승조가 행한 탐탁한 짓을 보건대 하나의 시정배에 불과하며 강교하게 마음을 쓰는 것은 비록 전조의 임년과 같은 무리라도 이보다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는 장사치들과 공마에 국용을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사사로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백성의 재물을 취렴하였던 것이니 이와 같은즉 정순조는 도둑질하는 순하가 되는 것이고 취렴하는 신하가 되는 것이니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조신으로 탐탁하기가 이와 같이 심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더기 앞서 하문할 때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자기는 아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천청을 기망하고 성언을 저버림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대신에 의리가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만약 정승조에게 급작스레 형량을 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찌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형신하여 차차 하나로 귀결시켜 그 죄를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사헌부장령 김수동도 또한 와서 아뢰기를 청근대 신이 전날 아랫말을 발락되었는지 듣고자 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그대들이 아랫바가 비록 옳기는 하나 간혹 지나친 것이 있기도 하다 하였다. 김수동 등이 말하기를 정승조가 범한 바로서 사후의 것은 이미 조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에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하나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데 단지 시초로만 조율하니 정승조가 몰이한 실정이 도리어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전이 탐구한 것이 너무나 심하니 결단코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반드시 끝까지 국문화에 과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사전의 일을 말하나 나라에서 이미 사유를 반포하였으니 어찌 소급하여 줄일 수 있겠는가? 조율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했다. 김수동 등이 또 아뢰기를 일이 장후에 관계된 것이라면 본래의 예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정승조에게만 특별히 사전이라고 하여 버려둔다면 사유를 쓰는 법이 또한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청컨대 사전에 구애되지 말고 아울러 살펴서 엄하게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장으로 논한다면 마땅히 형신하여 장후한 것을 드러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장으로서 논한다면 옳겠는가 하였다. 김수동 등이 다시 하렸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탐탁은 욕심이 많고 마음이 흐립니다. 발락은 결정하여 끝냅니다. 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이극배가와 쌀에기를
신은 일찍이 70으로 치사하였으며 특별히 괴장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직을 제외하여 백료를 거느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두 번이나 사용하였지만 요노하지 않는다는 어소로 비답을 내리시니 신은 참으로 감격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신이 어찌 힘써 직임에 나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만 아랫도리를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으니 힘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천간에 반드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성의 임무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노고가 없는데 어찌 고사하는가? 윤호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미 어제의 비답에 갖추어져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5일 병진 5번째 개사. 전집이 성세명이 상사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무삼함에도 외람되게 천언을 입어 경술련의 지비가 되었을 때 이조파서 정문형이 그 아들 정숙지를 성서시켜 정으로 삼았으니 마땅히 논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은 그때 마침 풍지를 알아 열할 일이 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를 듣고 병이 대단함에도 출근하여 동료들에게 알리고 장차 논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홍문관에서 대간이 말하지 않았다고 논박하여 대간이 모두 채직되고 신도 탄핵을 당하였으니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이 일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거듭 지비가 되었으나 모두 논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이 용려를 하기는 하나 성명을 만났다고 직임이 언사에 있었으니 어찌 의위하고 고망하는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료가 몹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한번 이 이름을 얻게 되면 씻을 수가 없는 것이니 신은 진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하는데 장차 무슨 낯으로 조정의 판일에 서겠습니까? 전리로 돌아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것이 신이 실로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입니다.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성세명이 말하는 바 전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장차 관직을 그만두고자 한다는 것인가? 이 무슨 말인가? 하였다.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이른바 전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관직을 그만두고 물러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간의 논박을 입었기에 그 직임을 바꾸라고 명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때 비록 말할 만한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혹 일이 있어 미처 논개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을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대간이 물어 논개할 것이 있으면 비록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억지로 고집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어줄 것을 기약하는데 마치 입을 다물고 있다는 책망을 면하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또한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그리고 성세명이 어찌 밝게 쓰인 너를 만나고도 용렬하여 말하지 않는 자이겠는가. 다른 책임으로 환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고망은 머뭇거리며 거취를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6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수동 사관원 정은 이 세인이 와서 정승조의 주를 끝까지 추궁하여 다스릴 것을 개청하고 반복하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684권 성종 24년 11월 2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민효증을 성천부사에 채직시키지 않다. 대강과 유자강이 아뢰바 민효증을 외적에 보임시킬 수 없다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이 들으니 민효증을 성천부사로 삼으며 특별히 작업을 더해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성천이 본도 가운데 큰 고을이고 민사가 몫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언하는 것을 싫어하여 외직에 보임시켰다는 것은 일찍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성천은 땅이 크고 백성이 많은 데다 근래에 또 그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가려서 제수하고 작업을 더하여 장려하였던 것이니 사람을 쓰는 도리가 마땅함을 얻은 것입니다. 유자관과 대간 등이 외직에 보임하지 말 것을 청한 것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한층 요지는 의논하기를 옛날 제왕들이 크게 쓰고자 하면 반드시 군현에 두루 시험하여 민사를 알게 하였습니다.
민효정은 오랫동안 시종의 관원으로 있었고 그 사람의 얼짐을 생각해서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전으로 자급을 올려 백성 다스리는 임무를 맡겼던 것이니 어찌 예를 이름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패단이 뒷날의 패단이 있겠습니까? 하고 민효증은 의논하기를 윤호는 의논하기를 민효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 강직하게 바른 말을 하는 선비가 없겠습니까? 더욱이 성처는 잔패하기가 더할 수 없이 심하니 민효증을 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하기를 민효정은 사람됨이 염근하고 조용히 있어 진실로 쓸만한 제목이니 경직과 외직 어딘들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가자에 보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 한번 시험해보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치는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민효증을 외직에 보임한 것과 대감과 유자광이 아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를 알지 못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려고 하였던 것인데 지금 모두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여 말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다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유자관과 대간 등은 민효증이 강직하기 때문에 그 떠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이와 같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로서 말한다면 강직한 스미는 진실로 목민간의 임무에 마땅한 것이고 포상하고 장려해 보내었으니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유자관과 대간은 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민효증이 비록 강직하다고 하나 어찌 종식토록 늘 대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진실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자관은 또한 지위를 벗어나 말했으니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고 노사신 한치영 유지는 의논하기를 민효증과 같은 자가 아니고선 대간이 될 만한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말해도 도리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에 어진 선비가 매우 많으니 비록 민효증이 없더라도 어찌 대간 될 사람이 모자라겠습니까? 민효증이 강직하여 비록 대간에 적합하기는 하나 어찌 종식토록 대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자광 등이 이와 같이 어지럽게 계다한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어진 사람을 가려서 고을에 제수하는 것은 진실로 적합한 사람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효정은 평소에 물망이 좋았으니 내직이든 외직이든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자광이 아랫말 한쪽으로만 치우친 듯합니다. 하고 정무인형은 의논하기를 유자광과 대간이 민효정을 논한 것은 이치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민효정이 어찌 늘 간관으로만 있을 수 있겠으며 또 조정의 신하 가운데 직언하여 끓이낌 없이 말하는 자로서 어찌 민효정과 같은 자가 없겠습니까? 이에 앞서 대성과 시신으로서 나가서 수령이 된 자가 자주 있었으니 지금 민효정이 외직에 부임한 데 대하여 신은 그 옳지 못한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승려원의 전교하기를 대간이 어찌 늘 대간으로만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성천이 피폐함으로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하겠기에 내가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작업을 더하여 민효정을 제수하였던 것이니 성천 백성들을 소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직언하기 때문에 외직에 보임시켰다고 한다면 직언하는 신하로서 민효정과 같은 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며 또 민효정이 사직에 관계되어 존망을 좌우한다면 진실로 외직으로 내보낼 수 없겠으나 이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찌 이 사람은 대간에 적합함으로 다른 직임에 소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간은 말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말해도 도리어 옳겠지만 무령군은 말하는 책임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고난이 위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패단 또한 적지 아니한 것이다. 민효정을 성천부사에서 채직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 대감과 유자감을 불러 전교하기를 마음속에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다 말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그대들은 민효정은 마땅히 외이직에 보임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진실로 잘못된 것이다. 내가 죄 지르고 하였으나 특별히 용서한다 하였다. 대산 허침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에 민효정을 성천부사로 제수하면 미편하다는 말을 아뢰었더니 정교하시기를 그대들이 말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의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등에게 어찌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명께서 위에 계시기에 대간이 홀로 비록 홀로 혹
지나친 말을 하여도 도리어 죄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세의 임금이 치근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이에 의가 예로 삼아 조정조에서도 또한 수령의 임무를 중히 여겨 간언을 내보내 외직에 보임하였다라고 할 것이며, 신등은 이를 두려워하여 감히 아뢰던 것일 뿐입니다. 또 민효증은 강직하여 끓임없이 말하니 대간에 적합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나라 선제 때 간대부 소망지를 병원태수로 삼자 소망지가 말하기를 빼앗가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면 지극합니다. 그러나 조정에 간증하는 신하가 없으면 과실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니 이는 말단을 결심하여 그 근본을 버리는 것입니다고 하니 선제가 마침내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소망지가 도리어 말했는데 하물며 신에게 대간으로서 아뢰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대간의 돈에는 마땅히 잘못이 없는 곳에 처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정교에 잘못이 있다고 하셨으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사관원장은 유승조 등이 아뢰기를 민효증은 강직한 선비니 대간에 있으면 조정에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군업에 있으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업을 조정과 비교하여 본다면 조정이 중함으로 신등이 감히 생각한 바를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상교가 이와 같고 대간은 예사스러운 예가 아니므로 비함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경등이 소망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하나 선제 때 홍공과 석현의 무리가 용사하고 있던 것이니 나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등이 후세에 이에 의가의 예로 삼을 것이 염려스럽다고 말하는데 나 또한 뒷날 표단이 있을까 두렵다. 하지만 경과 같은 사람들이 대간으로 있으면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고 만약 후세에 얻지 못한 자가 대간으로 있으면 혹 서로 응하여 누구는 대간에 적합하고 누구는 외간에 적합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대신이 된 자 또한 어지러이 논개한다면 그 패가 또한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록 조정에 있는 선비를 알지 못하기는 하나 거리낌없이 말하는 사람은 단지 민효증만이 아닌 것이다. 정석현은 대간으로서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었으나 근래에 6번 자급을 뛰어넘어 승지가 되었던 것이니 내가 만약 지근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또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대신의 의논도 마치 한 입에서 난 것과 같았다. 경등이 만약 예사스러운 관원이라면 마땅히 책망할 것이나 특별히 대간이기 때문에 우악하게 용납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허침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사심없이 임명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뒷날의 패단을 염려했기에 감히 아뢰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직언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였다면 어찌 바른대로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신등은 예사 관원의 예가 아닌데 정교가 이와 같으니 직임이 있기가 미안합니다.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들어주지 않았다. 허침이 또 피엄하기를 청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경등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말한 바가 잘못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소망직은 한나라 난능 사람이다. 선제 때 유조를 받아 정사를 돕고 상스의 일을 보았으며 원제가 즉위하자 사부로서 광정한 일이 많았다. 홍공은 한나라 환관이다. 원제가 즉위하자 신임을 얻어 정사를 마음대로 끝내 소망지 등을 죽였으며 권세가 한때를 지하오니 공경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석현은 한나라 때의 환관이다. 원제가 즉위하자 홍공을 대신하여 중서령이 되었고 그런데 원제가 병이 들자 정사는 크든 작든 모두 석현이 결정하여 원세가 높았으며 소망지를 죽이기도 하였다. 뒤에 성제가 즉위하자 실권하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사하였다. 용사는 요로에 있으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2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라 여러 고을의 조군 수군으로서 잔약하여 충실하지 못한 자를 파호하여 털어서 육군의 보인으로 옮겨 정하고 부군의 수군 여정으로서 장실한 자를 충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을 하고 명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호정은 의논하기를
파고하여 개정할 때 능히 정밀히 가리지 못하면 단지 번잡하게만 될 것입니다. 또 허수아 보이는 차례를 돌려가며 이 벽하니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 병조에서 아렌바에 의하라고 명하였다. 성교시로 284권 성종 24년 11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세인이 정승조의 국문을 아뢰다. 사관한 정은 이세인이와 쌀에기를 정승조의 이런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여 사면하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매번 대신은 형장을 가릴 수 없다고 하교하시니 이른바 대신이란 도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인데 정승조는 이른바 대신일 뿐이지 행실은 천한 장사치와 같은 오직 이익만을 구하고 다시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 어찌 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법이란 인주를 다루는 바로서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고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니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휴척이 모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인주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보실 수가 없는 것이며 만약 경쟁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원신, 석보가 뽀와 더불어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백성에게 편리하고 마음에 나라에 이로운 다음에야 성단을 내려 간인하여 정하고 반포하여 행하는 것이니 이 어찌 신하가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의 전세로 받는 폐와 노비 공포를 차차 승수를 더하라는 법은 전하로부터 나오지 않고 정승조로부터 나와 지금까지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능히 혁파되지 않고 있으니 지난번에 이극돈으로 하여금 개문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하께서는 끝내 아실 수가 없었을 것이며 비단 전하께서 아시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온 조정의 신하들 또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전하를 속이고 또 조정을 속였으며 또 우리 성은 백성을 속였으니 한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하려고 윗사람을 속이고 사사람을 행하여 교만하고 방자하며 그리낌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승조는 육경의 자리에 있으면서 몰래 종과 더불어 공모하여 드러내놓고 이문에서 기업값을 함부로 거두게 하였으니 장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비록 종이에 썼다고는 하나 종은 누집의 종이며 종을 시킨 자는 또 누구란 말입니까? 이는 바로 왕법수장한 것이니 또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정순조는 일찍이 조정의 반열을 따랐으므로 차마 급작스레 형장을 갈 수 없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먼저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끝까지 고문하여 죄가 귀착된 곳이 있은 다음에 조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전하께서 대신을 대우하고 가난함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다고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청근대 공문을 끝마치고 뒤를 다스려 사펑을 바로잡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세인이 반복하여 논개하였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왕법수장은 법을 왜곡하여 뇌물을 받은 죄를 말한다. 왕법장이다. 성조실로 284권 성종 24년 11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허침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정승조는 본래 단비하고 무능한 자로서 재물을 늘리는 데만 힘썼는데 다행히 외람되게도 혼맹으로서 지위가 제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제부의 권한에 의거하여 드디어 탐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 아래로 장사치들과 더불어 안팎이 되었으니 이익이 있는 것만 알았지 의리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포의 수교는 승수를 감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정승조는 속임수를 써 되려 승수를 더하라고 하였으며 노비공포는 본래 수교가 없었는데도 정승조는 속임수를 써 같이 써서 이문하게 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두면 나라에 정해진 법인데 정승조는 교미한 말로 선가로 주는 쌀을 옛것을 버려두고 새것으로 주도록 개품하여 아랫사람에게 아부하여 윗사람을 속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말가슴은 사슴시에서 주는 것이 예이며 반드시 재윤감에서 주어야 한다면 면포로 주는 것이 예인데 혹 정포로 주기도 하여 인정을 쓰고 사스럼을 행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세 번째인 것입니다.
몸으로 모두 쓸 수 없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 쓸 수 없는 열장 남짓을 가려 시장 가격으로 처분했어야 할 것인데 쓸 수 있는 일천여장과 합하여 화매하였으니 쓸 수 있는 비력으로 쓸 수 없는 것의 값을 따른 것이라 진실로 또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오래 묵은 하찮은 물건을 화매함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개품하는 데 유독 피물만 있었으면 아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바꿀 것을 허락하여 사욕을 조차 자신을 이롭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네 번째인 것입니다. 기와의 주인 분동은 정승조의 종이니 정승조가 어찌 분동의 일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장에다 산호라고 대충 칭하게 하고는 그 짓으로 마치 모르는 체하여 좌우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고장에 의가에 행위하여 분동은 방송하고 기와값은 곡식으로 바꿔주게 하였는데 경상감사가 제3 논의하여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뒤에야 또 반만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승조가 종과 더불어 공마의 이익을 꾀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 것이니 이것이 그 죄의 다섯 번째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죄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해당하는데 정승조는 모두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하고 사기한 것이 이미 드러났으니 진실로 마땅히 먼저 복제하기 위해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백일 하에서 간교한 말로 발명하였으며 뻔뻔스런 얼굴로 거리낌 없이 감히 기망하고자 하였으니 그 죄가 더욱 큽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정승조가 대부의 뒤를 따름으로 형신하지 않으려 하시고 사전에 있었던 일도 또한 아울러 버려두라고 하시나 정승조는 이미 대신의 채무를 잃었고 그 탐하고 사위한 것은 보통의 사면과 본래 관련되지 않은 바이니 사전이라 하여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란 천하가 모두 같이 하는 것이므로 인주가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이니 법을 한번 굽히면 사람들이 징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승조에게 차마 급작스레 형신을 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어찌 형신하여 사실을 캐내지 않은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힘써 공도를 따르시 그 죄를 밝혀서 바로잡으시고 법을 굽혀 언전을 펴지 않도록 하소서 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세로 받은 배와 노비 공포를 차차 승수를 다하라는 일을 호주에서 행위한 뒤에는 나라에서는 그 법을 고쳐서 백성들에게 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배를 짜고 있는 것이니 청간대 호주로 하여금 행위하여 승수를 더하지 않도록 민간에 효유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정승조를 고문한다면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도 또한 마땅히 같이 공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몹시 많으므로 만약 형량을 쓴다면 죄 없이 형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비록 다시 공문하지 않는다라도 조율한 뒤에 참작하고 헤아려 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포와 노비공포를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은 다시 호주로 하여금 행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승조는 압사하고 탐비하여 재물을 늘리는 데 힘썼다. 함부로 제부의 고난에 의가 욕심을 드러내었고 그리낌이 없다가 낭패를 당하는 데 이르렀다 하였다. 압사는 마음이 간사해 은혜를 모릅니다. 아이고.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좌부성직 권경우가 아뢰기를 정사서가 장주를 범한 이를 홍형 정숙지 김율은 모두 분명하게 추단하지 아니하였으며 홍형은 진위를 남용하였고 서팽소는 또 상세히 추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받던 뜻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남용은 중대한 일이고 장주는 자손에게 누가 미치게 되는 것이니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청근대 의금부로 하여금 나와서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율이 아랫말을 살펴보건대 그 뜻이 내버려 두고자 한 것이다. 대저 미천한 자가 한 바는 반드시 끝까지 추국하고자 하고 현관의 일은 반드시 내버려 두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옳다고 하겠는가? 승지의 말이 옳다. 의금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와서 정승조를 끝까지 추국할 것을 청하여 반복하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 등이 또 아뢰기를 모물의 일을 신등이 처음에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들건대 민영견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모물을 화매한 일은 제 영감 권한이 혼자 그 죄를 받았으니 진실로 애매하다. 아들 민은이 제윤관 봉사로 있을 때 나에게 고하기를 지금 호주에서 본감으로 하여금 첩보하게 하고 모물을 화매할 것을 청하였는데 어떻게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너가 이미 계만으로 체대하게 되었으니 첩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하였다면 호주와 제용감에서 서로 응하여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마땅히 민영기현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제포에 사는 외인이 관찰을 구타한 일은 도주에게 통요할 서계를 조관에게 위임해서 보내야 하는가 하겠는가? 근데 대마도의 특송인이 이미 제포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 붙여서 보내야 하겠는가? 또 조관을 보낸다면 마땅히 교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특송에게 준다면 해조에서 마땅히 교지를 받드는 뜻을 일컬어야 할 것이니 그 편부를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외인의 불순한 줄은 진실로 속히 도주에게 알려서 처치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관을 보내는 것은 형편이 어려울 듯합니다. 산포 외에는 반드시 거의 가지 아니할 것이니 특송인이 돌아갈 때 교수로서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대마도주에게는 예조 참의가 서계로 통하는 것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도주가 만약 기꺼이 다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명을 역되게 함이 막대하니 교지를 받드는 사연을 아울러 기록하면 마땅하지 못하며 조관 또한 자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성이 돌아가는데 서계를 주어 붙여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도사씨는 의논하기를 제포 위에는 이미 명을 들었고 지금 도주에게 통요하는 것이 단지 어량을 다투어 점료하는 일일 뿐이니 그 일은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조관을 보낼 필요가 없으며 특송인이 돌아갈 때를 기다렸다가 통요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이보다 전에 서계 가운데 풍계의 말이 없었는데 이와 같았던 까닭은 만약 저 사람들이 다소나마 의비가 있어 곧 순종하지 아니하여 군명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은 전례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윤호, 허종, 한지영은 의논하기라 이것은 큰일이 아니므로 조관을 보낼 필요는 없고 특송인이 돌아갈 때 서계를 붙여보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또 전례에 통요하는 서계는 모두 예조에서 하였는데 비록 왕지를 공경히 받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아뢰지 아니하고 예조에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신은 비록 이 말이 없더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고래에 일가하여 해조에서 글을 전하여 통요하는 것이 옳습니다. 평소 서계에 회답할 때 반드시 계품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저들이 이미 알고 있으며 일이 매우 큰 것이 아니니 조건에게 위임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이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만약 특성이 돌아갈 때를 기다린다면 마땅히 내년 봄이 될 것이니 지체될 듯합니다. 신은 조건과 이를 아는 통사를 가려 보내어 급급히 통요하고 구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문원에서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어리양은 물이 한 군데로만 흐르도록 물살을 맞고 그곳에서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를 말한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대마도주에게 통요하는 일은 대신들이 모두 조관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나 내 의견으로는 조관을 보내는 것이 그 위에 무슨 손상됨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조관 가운데 사체를 잘 알고 있고 벼슬이 나는 자를 가려서 보내도록 하되 겸하여 저 사람들이 형세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는데 승정원의 사례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서계는 평범한 외인에게 비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특성이 돌아갈 때 기다린다면 또 일이 늦어질 것이니 염려되므로 조관에게 위임하여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을 전에 의논했던 재상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연필상 이급배 호정 윤호 한치영 여진은 의논하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 외인들은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제 단지 알리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조관들을 보낸다면 또한 예물 등의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니 통사를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조관을 보내도록 하되 이조로 하여금 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85권 성종 24년 12월 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권경희가 치게하기를 고부군수 최한원, 영암군수 강삼, 익산군수 김호는 청렴하고 신중하게 본공하였고 화순현감 박종정, 곡성현감 정수인은 가렴주거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박종정과 정수인은 즉시 개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85권 성종 24년 12월 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원부대사원 허침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맞서르기를 하교하시기를 정승조가 범한 바는 조율한 후에 주의를 다스리겠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끝내 주의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가의 일은 당상 낭청이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두 알아서 하였겠습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청탁을 듣고 몽롱하게 계달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뇌물을 보낸 자는 한두 사람이 지나지 아니할 것인데 동료가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청근대 끝까지 추국하여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와가의 일은 정순조가 이미 자복하였는데 어찌 다시 추국할 필요가 있는가? 성가는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매우 많은데 어떻게 반드시 모두 정승조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였겠는가? 만약 사실을 밝히고자 일일이 형신한다면 지금 이렇게 혹독한 추위에 뜻밖의 재앙에 걸려 허물이 없으면서 상하게 되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될 것이다. 경들의 생각은 정승조의 죄를 장후에 기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승조가 기망한 간사한 흔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이로써 조율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거듭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285권 성종 24년 12월 2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민영견을 명수하여 묻기를 모물을 화매한 일은 내가 처음에 제 영감에서 호주에 보고하여 취품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간이 호주에서 먼저 제 영감으로 하여금 첩보하게 한 일을 경이 말하였다고 하니 경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였다. 민영견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민은은 지난해 제 영감 부봉사로 있을 때 신에게 말하기를 본감에서 호피 장피 호피가 벌레 먹어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구주할 것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은이 천문을 가지고 호주에 이르자 판서 정승조가 말하기를 벌레 먹어 훼손된 풀이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니 모두 점멸하여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하였다 하므로 신이 듣고 대답하기를 무릇 화매하는 일은 값이 헐하면 관리가 비방받게 되고 값이 비싸면 사람이 기꺼워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또한 개만으로 제대하게 되었으니 화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호주에 보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벌레 먹어 쓰지 못하게 된 모물을 화매하여 구처하고자 해 해사로 하여금 첩보하게 하였으니 판사가 말한 말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소속된 관사의 관리는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영균이 민은에게 호주에 보고하여 화매하지 못하게 가르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의금부로 하여금 정승조와 민은을 추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85권 성종 24년 12월 3일 개현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증주 2초 양계 등 7인과 올영합 증주 2거 부계 등 7인이 내조하다. 성주시로 285권 성종 24년 12월 3일 개현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허침 등이 맞서르기를 정승조가 종의 처의 고장을 알면서도 행문 이 접한죄는 비록 이미 복초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이로써 죄를 정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유전으로 논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생각건대 단지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과 준이 서로 공모하여 와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죄의 흔적이 드러났으니 끝까지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선감이로서 삼가를 제외하면 50녀석이 남아돌아 나라에 유익하다고 교묘한 말로 개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햅쌀 900녀석을 흩어지고 올해 묵은 쌀 50석이 남아도니 나라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또한 이미 창고에 받아들였던 햅쌀을 주었으니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청탁을 들어주고 몽롱하게 개품한 것이 분명합니다. 몸을 2,000여장을 하루아침에 화매하는데 어떻게 제 용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주에서 민원으로 하여금 첩보하여 화매하게 하였으나 민원이 이미 다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관리가 품질이 좋은 몸물을 급급히 화매한 것이 반드시 호주의 명령을 듣고 한 것입니다. 세포 공포에 거칠고 가는 것은 전교를 받아 법을 세웠는데 정승조가 마음대로 다시 고쳐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쳤으니 대저 어떻게 정신이 없다 하겠습니까? 스스로 죄를 면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속이며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니 대신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몸소 정원에 나아가 거짓말을 꾸며대며 발명하였으니 이중으로 기망한 것이라 그 죄가 매우 큽니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선건대 아울러 추국하여 조율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또 하렸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천추사 안치미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래기를 해서 달자가 오운으로 나누어 중국 조정에 좋아하는 것을 신등이 연산 여국에서 만났는데 비하여 여건에 들지 않고 운수에 머무르니 관부가 달자와 말하기를 조선인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한관에 같이 들지 않는 것인가 하자 달자가 대답하기를 조선에서 근래 우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 매우 많으니 어찌 우리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함께 관에 들었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한두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지난번에 해서 달자가 건주와 함께 군사를 연합하여 노력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통사 이인내의 상언으로 인하여 통사로서 허물이 있는 자를 부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여 주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통사의 무리들이 방자하게 명을 듣지 아니하여 크게 상하의 구분이 없으니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옳지 못합니다. 무릇 관찰사는 수령으로서 죄가 있는 자를 직접 단죄하고 경찰관에 있었어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명을 받으러 가는 것은 그 임무가 또한 중대한데 오히려 통사의 무리를 처치할 수 없는 것이 옳겠습니까? 참건대 이후로는 스스로 결단하여 주의를 다스리고 돌아온 후에 사유를 갖춰 깨달하게 하소서. 또 신이 북경에 도착한 후에 예부에서 방을 걸었는데 이르기를 5일을 한정하여 시장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마연 때 상세가 와서 방문을 보고 말하기를 조선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대접할 수 없으니 돌아갈 때까지 무역을 허락하도록 하라 하니 예부 낭중과 우리 동사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들은 어째 우리에게 일찍 고하지 아니하여 우리로 하여금 상서에게 책망받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하였는데 신은 상서가 우리나라를 중하게 대접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해서달자는 만주의 송화강 중상리에 사는 여진족을 말한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이덕성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이균을 복렬대부 수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3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집이 치기하기를 본도의 수령으로서 윗사람을 속이고 사사람을 행하며 관면을 병들게 하는 자를 아직 적발하지 못하였으나 청렴하고 삼가서 부지런히 공직하며 백성을 근심하는 자 또한 쉽사리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삼척부사 이예견이 조심하고 근간하여 백성을 구제하는데 유의함이 다른 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5일 얼척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5일 얼척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은교 권주를 대마도 경찰관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5일 얼척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황사유가 치게하기를
송화현감 김진은 용노라고 나약하여 이룬 것이 없으며 관사가 해이합니다 하니 명하여 개차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5일 얼충 네 번째 기사 성정원의 사례기라 대마 도주에게 통서하는 것은 전에 지은 서계를 쓸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유서를 지어 왕제를 공경히 받든다고 일컬을 것입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비록 왕제를 일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어찌 왕제를 받들어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겠는가? 왕제를 받든다는 것으로서 쓰는 것이 옳다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라 신등이 전에 왕제를 일컫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이보다 앞서 교서를 내린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건대 조관이 예조 참의의 서계를 받아가지고 간이 사체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 태종조의 교수로서 대마도주에게 유시하였으니 지금 교서를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태종조의 외인들이 우리 변방고우를 노략질하기 때문에 교서를 내려 하였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지는 않으니 마땅히 말하기를 도주는 우리나라의 언택을 지극히 두텁게 입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향한 정성 또한 돈독하였다. 삼포에 사는 외인은 우리나라의 백성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만일 큰일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마땅히 극형으로 처치한 후에 도주에게 통유하더라도 도주는 반드시 우리를 허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곧 본주의 명령 임명하여 조관을 보내어 통유 운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대군의 사례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자 정교하기를 이것은 바로 큰일이니 전에 의논했던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부인에게 솔정을 주는 것에 대해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본조에서 부인에게 솔정을 주지 말도록 청하였었는데 홍응의 의논에 따라 솔정 2정이 넘는 자는 1정을 추출하여 따로 군정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생각해 보건대 갑사는 부인이 4인이고 그 4인은 각각 솔정이 2인이 되니 1호의 사람이 많으면 10여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백성이 적어 정군도 오히려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창건대 대전에 의하여 부인에게 설정을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부인에게 설정을 주게 되면 한정이 나올 것이 없어 비록 정하여 주고자 하더라도 끝내 그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병오의 군적을 정리한 때부터 부인들에게는 모두 설정을 주었고 이를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만약 모두 도로 빼앗는다면 정군의 요구하는 바가 한정이 없어 부인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또 따라서 도망에 흩어질 것이니 배단이 장차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병원년에 비교하여 설정을 차감해서 이정이 찬자는 일정을 추출하여 다른 곳에 쓴다면 한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저들의 결망 또한 적어질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 바에 의가에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병원년의 군적때 비록 부인에게 설정을 모두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 준 자도 있는데 이제 만약 빼앗는다면 원망하여 탄식함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에 군적에 의가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80억 성종 24년 12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허침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와서 정승조를 시추 조율함은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거듭 아뢰었으나 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국치의 주의를 정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윤필상은 의논하기란 조국치가 범한 바는 단지 대제 상서 사불 이실 률일 뿐이니 개본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급배 노사신 정문영 허정은 의논하기를 조국치는 7월 22일 권세형에게 통사한 일로 추문을 받아 이미 성복하였으니 조율하여 단지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조국치는 말을 받고 초사를 바쳤으니
형문화의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조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대제 상서 사불 이시를 이유론 임금의 명에 의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에 및 상서를 주달하며 거짓으로 고한지를 다스리는 율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찬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동부승지 정석현은 외인이 개간한 전지를 추구하는 경찰관으로서 시일을 잘못 헤아려 이미 본국인을 형신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인을 잡아가두지 아니하였으며 또 외인과 동도에 가서 살펴보면서 여러 일을 거르쳐 국위를 훼손시켰으니 죄율이 장 90대를 속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영도는 이상과 정부에게 의논하게 하였다.